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용장이지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비는 그보다 좀 더하죠. 이 장비는 관우는 그래도 춘추좌전을 공부했다고 그 역사서에 보면 나와요. 장비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원래 돼지백정 출신인데 무슨 지랄이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만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는 건 물론 저도 좋아해요. 술만 좋아하고 가장 장비의 문제가 뭔가 하니 열등감 때문에, 공부 못한 열등감 때문에 저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잭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부하들을 맨날 패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 인간이. 장비가. 그래서 결국 부하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거를 유비가 밤낮 얘기했어요. 야, 부하를 아껴야지. 너같이 부하들을 그렇게 막대하면 다 너한테 원한을 품는다. 제발 그러지 마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그게 아마 제 생각에 못 배운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배운 사람 앞에 가선 고개 숙이고 찍소리도 못해요, 장비가. 그리고 나서 자기 쫄자들한테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쫄자한테 칼 맞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뭐 용맹하지만 장비도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평생을 떠보지 못한 사람, 그저 유비한테 충성을 바치고 주변에 이제 경호대장으로 보내다가 인생을 보낸 사람이지 그 사람이 큰 공을 세운 적이 없어요. 조우나면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장판파에서의 활약. 얼마나 눈부셔요. 조조의 배검장인 하후은인가 걔를 한 칼에 죽이고 청원공을 뺐고 대장기세에다가 이름 있는 장군을 50명을 죽이고 몽땅 소살 5,000명 그걸 100만이라고 좀 뻥을 쳐도 좀 적당히 쳐야지 어떻게 5,000명을 100만이라고 뻥 그래가지고 아들을 구해오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좀 다쳤겠죠. 그러니까 유비가 보고서 간나라의 아들을 조은이 품속에서 꺼내니까 아들을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장수가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 아두가 넘어지면서 집어던졌으니까 해필 머리가 돌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을 약간 일으켜서 애가 그렇게 멍하게 됐다는 거. 그게 조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초도 뭐 극적 그런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얘기 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나라에 누가 남았나 봐요. 관우, 장비, 하우어리, 조은, 마초, 황초, 위연. 위연이 인물이에요. 나중에 위연이 반란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그 반란이 총나라를 엎으려는 반란이 아니라 그 나중에 위연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서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전에 장치한 것이 장세태수 한현 밑에 있다가 귀순할 적에 뒤통수 튀어나온 거니까 저거 반골이니까 당장 나가 처형하라고 그때 제갈량이 그랬는데 유비가 옆에서 저렇게 공을 세운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 나중에 공을 세워서 죄를 면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위연이 부하로 들었다. 그건 그냥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그 미리 사전 장치를 나완중에 해놓은 거고 그건 몽땅 소설이고요. 나중에 위연이 반란을 그게 과연 반란인가? 여러분들 그 반란의 의미를 반란이 뭐예요? 기존 세력에 대한 반발이 반란이죠. 위연이 일으킨 건 반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갈량이 죽었을 적에 총나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연이었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죽으면서 군대 지휘권을 위연한테 준 게 아니라 양이한테 준 거예요. 양이.
양의. 그런데 그 양이하고 위원하고 평소에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양이는 문관이고 위원은 무관인데, 양이는 쓸만한 문관이었지만은 위원은 그때 이미 관우, 장비, 마초, 황충 다 죽고 조은만 살았어요. 그 조은은 너무 늙었어요. 위원밖에 위나라에서 쓸만한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촉군에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 그 촉군 지휘를 당연히 위원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갈량이 군대 지휘를 양이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양이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빴는 거 아니? 양이도 벼슬아치인데 위원은 무관이니까 둘이 싸우면 문관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위원이 칼을 뽑아가지고 양이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양이가 울었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그만큼 사이가 나빴는데 제갈량이 죽으면서 위원을 딱 찬밥을 만들고 양이를 군대 지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위원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한 거지 총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연희를 보면은 마대가 기억나죠? 위원 밑에 위장해서 수하로 들어갔다가 천하의 나를 죽일 자가 누구냐 3번만 소리 질러보라 해놓고 위원이 3번 소리를 적에 뒤에서 칼을 뽑아서 그냥 위원을 쳐주겠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몽땅 거짓말이죠. 위원이 양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서로 이제 자기 수하 군대를 끌고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위원 부하하고 양이 부하하고. 양이가 외친 거예요. 승상의 유골이 식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총나라 군사들이 전부 위원을 등을 돌리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이 잡혀 죽은 거예요. 마대한테 죽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아니 금방 공명이 죽었고 공명의 위세나 공명의 권위가 총나라를 덮고 있었는데 공명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비록 위원이 자기 직속 부하들 사령관이지만은 양이 그 한마디에 총나라 군사들이 정신이 다 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승상을 배반을 해? 그래가지고 다 양이한테 위원한테 등을 돌리고 전부 다 편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위원이 고립돼가지고 살해당한 거예요. 아까운 사람 죽은 거예요. 양이가 죽고 차라리 위원이 살아남는 게 총나라를 위해서는 100번 낫던 거예요. 그리고 위원 죽고 난 다음에는 총나라에는 쓸만한 무장이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누가 남았나? 강유란 인간이 있었죠. 강유 기억나죠? 그러면 강유가 9번이나 북벌을 했어요. 그런데 강유는 제갈량의 발끝도 못 찾아가요. 재능이. 지 주제 파악을 못한 것 뿐이에요. 걔는. 그리고 제갈량이 강유를 후계자로 삼아서 진전을 물려. 그건 다 개소리고. 강유를 무슨 뭐 계책을 써서 그것도 다 개소리고. 강유는 그냥 항복을 했어요. 강유가 총나라에 항복한 다음에요. 강유가 대장군이 될 때까지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이, 장관, 비위 이런 사람들이 총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강유 차례가 오질 않았죠. 그리고 강유는 승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북벌을 해야 된다. 걔는 호전론자예요. 근데 그거를 문관들이 다 막고 못하게 했죠. 그래서 강유한테 군사를 안 줬어요. 그랬다가 장관 죽고 비위 죽고 세월이지는 다 죽잖아요. 강유는 젊었으니까. 강유가 나중에 대장군이 된 거예요. 총나라에. 그때부터 이제 군사를 이끌고 위를 공격을 했는데 천수가 안 되는 거죠. 위나라에 그때 누가 있었는 거 아니? 등해가 있었어요. 그 등해가 바로 총나라를 멸망시킨 장군인데
등해하고 강유하고 붙으면요 싸움이 안 돼 머리가. 그러니까 강유는 한 번도 9번 북벌에 큰 공을 세운 적이 없어요. 다 총나라 위나라 촉군을 끌고 올라갔다가 위나라 장들한테 가로막혀가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피폐하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총나라가. 나중에 유산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위나라에선 사마소가 위공이 돼가지고 종이와 종회와 등의 두 사람한테 각기 다른 길로 해서 청나라를 정벌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양쪽에서 출정을 했는데 종회는 큰 길로 오다가 강유한테 막혔고 등해가 그 당시에 길이 없던 험한 산맥이죠. 산맥을 길이 없었어요. 전혀. 군대를 3만 명을 이끌고서 또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는 데로 왔으니까. 가다 보면 절벽이고 가다 보면 길이 끊기고 그래서 밧줄에 매달려 내려오고 밤류를 두르고 비탈을 굴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군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청나라의 뒤를 친 거예요. 길이 없던 데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죠. 그리고 손자 제갈상이에요. 걔들이 마지막으로 군대를 이끌고 강윤이 이쪽에서 종해를 막고 등해를 이끌은 군대를 면죽에서 제갈첨하고 제갈상이 막았어요. 그런데 제갈량의 아들들 역시 제갈량 재능의 100분의 1도 물려받지 못한 애들이에요. 등해는 정말로 뛰어난 장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초주가 청나라의 그 태사 그러니까 그 천문을 보고 국가의 기름을 점치는 일을 초주가 했어요. 초주가 바로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의 스승이에요. 초주가 항복을 권했어요. 그리고 항복하면 절대 안전할 거라고 그랬죠. 유선이 두 말도 안 하고 등에다 관을 쥐고 가서 등해한테 항복을 하고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죠. 나중에 그게 265년인데 15년 후에 오나라가 망해서 천하가 진나라로 통일이 됐어요. 오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손호예요. 청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유산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제 낙양으로 잡혀갔죠. 민심을 어루만지를 하고 두 사람을 후에 봉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사마소가. 어느 날 사마소가 유산을 불러다가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하느라고 청나라 음악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따라와서 시종하던 신하들이 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선만 여유작작하게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소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같이 따라온 신하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비감해 있는데 혼자서 흥이 나가지고 처먹으니까 유산한테 물은 거예요. 고향 생각이 안 나냐. 여기가 너무나 편하고 즐거워서 고향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사마소가 저 병신을 그냥 내버려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가 파한 다음에 극정이 유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폐야, 다음에 사마소가 오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향 생각이 나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파티를 했어요. 사마소가 또 물었어요. 고향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유산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고향 생각이 나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니까 사마소가 웃으면서 극정이 한 얘기하고 어쩌기 똑같소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유비 아들이에요. 얘가
조은이 구해왔을 적에 집어던질 적에 머리를 돌에 부딪힌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병신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오나라 마지막 군주가 손호예요. 똑같이 잡혀와서 똑같이 이제 물론 다른 날 있죠. 오나라 이제 물론 이제 황제가 잡혀가 혼자 잡혀가는 게 아니고 시종도 수백 명이 잡혀가거든요. 파티를 하면서 사마소가 얘기를 했어요. 손호한테. 손호는 아주 그 유명한 폭군이에요. 잔인하기 짝이 없고 나라를 들어먹게 생겨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걔한테는 동정을 할 일말의 가치가 없는 양아치예요. 정말 양아치예요. 그런데 사마소가 물었어요. 손호한테 내가 진작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경을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손호한테. 손호가 당당하게 저도 남쪽에서 폐하를 모시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양아치고 하나는 병신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 망치. 자, 총나라의 인간이 누가 더 있나 보죠. 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방통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방통은 연의해 보면요. 제갈량한테 이제 재능이 한참 뒤떨어져서 제갈량을 질투하고 그렇게 나오죠. 정사평가는 방통이 제갈량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보사예요. 익주평정을 방통 덕분에 유비가 익주를 평정. 그래서 천하가 3분이 된 거예요. 그걸 방통이 해낸 사람이에요. 물론 적벽대전 때 감택이 황계가 거짓 항복을 하고 사항서를 감택이 갖다 바치고 화살 10만 개를 제갈량이 얻어오고 화공을 동남풍을 제갈량이 부르고 그게 몽땅 소설이고요. 그건 다 몽땅 소설이에요. 11개를 방통이 내서 배를 묶고 그건 몽땅 소설이에요. 방통은 11개를 낸 적도 없고 감택은 더군다나 사항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적도 없고 문관이에요. 무장도 아니고. 그 중에서 사실은 황계가 거짓 항복을 했다는 그거 하나만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몽땅 소설이고 화공을 쓴 건 제갈량이 아니고 주유예요.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천하를 통일하려는 조조의 꿈을 깨뜨린 사람은 제갈량은 아무 상관도 없고 주유가 다 한 거예요. 제갈량이 한 일은 총나라 사자로 동호에 가서 동맹을 맺고 온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방통은 익주를 평정하다가 전사를 했지만 젊은 나이에 제갈량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유능한 책사였던 사람이 방통이고 그 다음에 방통하고 제갈량은 친구예요. 둘이 사돈이고 다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 허정은 뭐 볼 것도 없는 인간이고 장환, 양이, 비비, 초주, 마속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마속은 유표 밑에 있었죠. 그쪽에 마량서부터 마속까지 5 형제인데 그걸 마시오상이라고 불러요. 마시오상이 무슨 소린고 하니 그 5명의 자중에 전부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오상이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 백미가 가장 뛰어났다고 그랬죠. 백미는 하얀 눈썹을 얘기하고 마량이 눈썹이 하였어요.
근데 그 마량이 유비 진영에서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법정이나 방통이나 제갈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마량은. 그 동생이 마속인데 제가 마속을 보면서 다 아시다시피 제1차 북벌 때가 유일하게 제갈량이 위를 침공을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었어요. 나머지는 북벌을 기산 육출이라는데 실제는 육출이 아니고 5번을 침공을 했어요. 위를 제갈량이. 그런데 1차 북벌 빼놓고 나머지는 싸움이 안 되는 게 첫 북벌 때만 위나라가 방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2차 북벌 때는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사마이가 내려와서 방비를 했죠. 제갈량이 어떻게 사마이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1차 북벌 때만 가능성이 딱 있었는데 사람을 잘못 쓴 거예요. 누구나 선봉을 위연이나 장비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속을 쓴 거예요. 유비가 죽기 전에 제갈량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마속 쟤는 입이 너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쟤는 크게 쓰면 안 되려고 이거를 제갈량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속이 남정을 할 적에 칠금칠정이 있죠. 남만이 월남이에요 지금. 그거를 정벌할 때 마속을 부관으로 데려갔어요. 제갈량이. 그때 옆에서 마속이 계책을 내거나 충언을 하는 것들이 다 제갈량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갈량이 마속을 총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속이 상황 판단을 이렇게 보고서 제언을 하고 충언을 한 거는 책에서 본 대로 한 거고 얘는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애예요. 싸움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소림사 비급을 달달달 외워도 그거를 실전에서 써먹지 않으면요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아시죠? 싸움은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 주먹이 이리 날라올 땐 이리 피하고 이리 날라올 땐 저리 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주먹이 책대로 날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마속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얘는 병법은 박사예요. 박사.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한 번도 실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딱 누가 그랬는 거 아니?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죠. 조나라의 오사의 아들 조괄 기억나세요? 조사가 절대로 아들을 등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딱 마속이에요. 병법이 박사이고 그냥 줄줄줄줄 듣는 사람이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괄을 사령관을 쓰겠다고 조왕이 그러니까 조괄의 어머니가 왕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조왕이 우겨서 쓰니까 그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들 때문에 문제가 즉 패전을 하더라도 가족한테 그 죄를 씌우지 말라고. 그래서 왕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괄이 조나라 군사 40만을 이끌고 나가다가 진나라 장군 백기한테 포위당해가지고 40만 명이 몽땅 생매장을 당하고 그리고 조나라가 망했어요. 딱 그 조사하고 똑같은 인간이 마속이에요. 제갈량이 유일하게 북벌에서 성과할 거둘 수 있는 제1차 북벌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그 가정에다가 마속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부장으로 왕평이 따라갔죠. 그래서 왕평이 길에다가 진을 치자는 걸 마속이 부득부득 산 꼭대기에다 치자고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친 거를 장합이 와서 보고서 찬을 딱 포위하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사가 박살이 났고 1차 북벌을 그래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휘루 찬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베었다. 마속은 100번 죽어도 싸죠. 자, 오늘은 청나라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물이 120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요. 쓰기만 했지. 다음 시간엔 얘기한 대로 아마 그 이 교수님이 그 보험이나 무슨 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거고요. 저는 시판할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삼국지의 그 위나라하고 오나라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